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1분경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는데요. NSC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방산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NLL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빅텍이 연이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4% 올랐고 현재는 8%가 오르면서 연이틀 12%의 급등세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뜨거웠던 태조 이방원 테마 가운데 석 달이 지난 지금 2차 전지와 방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중 LIG 넥스원은 8월부터 22%의 급등을 보인 가운데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7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키워가면서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방산 관련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두드러진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우주 및 UAM 사업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전망도 긍정적인 가운데 4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8% 오르면서 14,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대형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뉴스에서도 소개시켜줬다시피 오늘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 전에는 이전에는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사일이 발사되면 움직였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다른 모멘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상당히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그죠,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적이죠. 그 방금 좀 전에 태조 이방원도 이제 러우 전쟁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너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이 견인되고 이 실적이 견인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 리레이팅 작업이 이루어지고 주가가 또 업사이드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태조 이방원하면 상당히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있었죠. 조정이 있은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거의 근간은 일단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빅3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 그다음에 카이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실적들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 두 회사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36% 이상 신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실적 외에 또 4분기 실적들의 향후 또 실적도 상당히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과거에 일전에 계약했던 폴란드 쪽에 있는 이런 어떤 계약들, 이런 계약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쌓이는, 매출이 찍히는 구조거든요. 이쪽도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온전한 실적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4분기 이후 더 두드러지고 내년도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쪽이 방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산, K방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가성비죠.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 해외 시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납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주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께서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방산주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수출, 그 실적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그 가성비가 제일 그렇죠.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라든지 유럽 쪽, 그다음 아시아 쪽 이런 쪽에서도 그 K 방산을 찾는 이유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방산 하면 계속해서 가성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옥석을 가려봐야겠죠. 방산주와 관련해서 류민수 부장님의 종목은요.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4분기 디펜스 폴란드 수출이 실적을 좀 견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 없죠. 방산주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네. 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개 업체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가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23% 감소했고 매출 1조 4천억, 영업이익이 644억 원인데 지난해 감소한 부분. 딴 회사들은 올랐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시스템 자회사인 하나 시스템 쪽에서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죠. 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지출이 늘었고 비용이 늘었고 그래서 일회성 비용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지금 회사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간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견조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동사가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 부분 실적이 폴란드 어떤 계약건이라든지 추가 나올 건들이 4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온전히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 이 실적 이번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미스난 거는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이집트에 뭐 2조 4천억 정도의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하나 디펜스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이런 어떤 중간 지주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일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00% 자회사였던 하나 디펜스를 흡수 합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 하나죠. 이제 지주사 역할했던 방산 부분까지 인수하면서 명실공히 지금 방산 업체로서의 어떤 지주사 역할이 아니라 중간 지주사 역할이 아닌 사업 재편을 마무리함으로써 실적에 대한 온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좋은 어떤 주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그 다음에 이런 일원화 작업, 그 다음에 외형적인 수주 확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빼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방산주와 관련해서 역시나 대장주 중 하나죠. 한국항공우주를 픽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짚어주실까요? 예. 네. 일단은 그 모든 주가는 저는 숫자가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폴란드 3조 FA50 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 동시에 일단 네. 3분기 실적이 전년비 대비해서 978% 증가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20조 7천억, 전년비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다는 거. 근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보면 그 10월 초부터 해서 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